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국회 상황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결했었죠. 어제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 아니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인데,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계속 지금까지 예산심사 방해해오고 시간 끌기 하다가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축하드리고 이런 게 좀 한가로운 소리 같이 들려요. 그래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했었거든요. 네. 11월 30일부터 예산 심의를 했는데 김재원 의원께서 사실상 예산 심의를 방해했다, 이게 지금 정춘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늘상 하는 소위 선전이죠. 아니 예컨대 가치가 없는 것이, 그분은 예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분이고 저는 예결위원장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예산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11월 30일 날까지 예산 심사를 제 눈앞에서 하다가 보따리 사들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다음 날부터 4+1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마치 떡고물 나누듯이 이리저리 나눠가지고 예산을 들고 왔는데 이게 본회의에 예산을 들고 왔을 때는 저희들과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서 예산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 불법적인 여당과 또 기생여당들이 군소 기생여당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즉 513조 5천억 중에서 1조 2천억을 삭감한다는데, 그럼 뭘 삭감하고 그 나머지 또 무엇을 증액을 시켰는지 그걸 한번 보자 했는데 끝내 그 목록조차 못 내놓거든요. 도둑질한 게 두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록도 내놓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늘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니까 예컨대 이제 싶지는 않습니다. 그 예결위 소소위에 원래 위원장 안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김재원 위원장께서 나도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좀 방해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회자께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한쪽 말 듣고 이야기하시면 가능한데, 원래라는 것이 최근 2년간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소위라는 걸 구성할 때 간사분들이 들어가서 예산 심사를 했던 것인데, 금년 8월 달에 추경 심사할 때도 예결위원장이 주재를 했어요. 예결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였고, 이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사회의라는 이름으로 소소위라는 걸 구성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들고 어디로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이리저리 나눠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내가 감시 감독을 하겠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속기록도 작성하고 회의를 공개해라 그랬는데, 결국 11월 30일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들고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우리 당 간사조차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 상황을 복귀한 거고, 어제 얘기가 좀 궁금해요. 어제 이거는 민주당 쪽에도 물어본 건데, 총액 차원에서는 좀 좁혀졌잖아요. 1조 2천억 원, 1조 6천억 원 삭감하겠다. 그래서 좀 좁혀지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된 겁니까, 이게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1조 2천억 삭감에서 1조 6천억 삭감이 되면 4천억을 추가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감을 정부 측 기재부에서 삭감을 하는 항목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재부에서 삭감하겠다는 건 결국 예비비 같은 걸 삭감해서, 사실은 삭감하는 게 아니죠. 예비비 같은 걸 삭감하는 거는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은행에 넣어놓는 돈, 그걸 삭감해봤자 삭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서류상으로 숫자만 맞춰가지고 삭감했다고 갖고 오기 위해서 삭감하는 항목을 정부 측에서 정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국회의 예산심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당과 또 여당에 붙어서 기생하는 소수 정당들이 그 4+1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항목을 올리고 무슨 항목을 내렸는지 네. 즉 어떻게 예산을 나눠 먹었는지 그 항목이라도 한번 보자 했더니 그것조차 못 내놓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산심사겠습니까? 만약에 어제 저희들이 네. 그런 여당의 그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들이 그냥 합세하고 넘어갔다면 결국은 우리도 같이 예산 도둑질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마 우리 당 의원님들 몇 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는 척하고 네. 예산 조금 올려주고 같이 도둑질에 동참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이죠. 근데 민주당 쪽 얘기는 계속 좀 예산심의 좀 하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했고 이제 와서 내용 보여달라 그러면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 예산심사를 하자고 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저예요. 네. 근데 예결위원장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라고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 예결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어디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떡국물 나눠 가지듯이 네.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예산 심사를 하자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분들이 예. 와서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믿어달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서의 어떤 신뢰가 네. 송두리째 망가지고 또 더욱이 이런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그런 거짓말을 해대니까 저희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양쪽 국민들을 얘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 양쪽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양쪽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옆에서 보시면 본인이 아실 텐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예. 무조건 거짓말하고 국민들 속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자유한국당에 예산심의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게 이제 저쪽의 얘기인데 어쨌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걸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예결위원장이 전데. 예,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예. 당 차원이 무슨 당 차원입니까? 예산 심사하라고 예결위가 있는데. 예결위원장한테 얘기했어야 된다. 제가요. 예.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측 전해철 간사한테 수없이 네.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춘숙 원내대변인 그분은 예산 심사가 어디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준 거 들고 와서 읽었을 거예요. 예. 전해철 간사가 연락도 안 됐다. 이건 또 새로 듣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 더 물어보고 갈게요. 그 필리버스터 철회를 한다고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얼마나 거짓말이냐 하면 예. 그 합의문을 잘 보시면 이랑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당 이름을 표현을 당장 예산심사에 착수한다예요. 예. 당장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2, 3, 4 이렇게 있거든요. 즉 예산심사에 착수해서 예산안의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들의 임무는 전혀 잊어먹고 그냥 주장하는 거죠. 예산심사는 그렇게 전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도둑질해간 예산 목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겁이 나니까 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우리한테 다 요구하는 거죠. 그게 다 그래놓고는 나와서는 앞뒤 딱 자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일일이 그것도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상황도 아니니까 결국 그러려니 하고 양쪽 다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정치 불신만 가중되는데 적어도 집권 여당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어제 김재원 의원께서 예산안 통과 관련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를 탄핵 소추하겠다,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총의를 모아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 그 홍남기 부총리 그분은 옛날 캐비넷 문건으로 뭐 출세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 그 사태를 보면 4+1 체제라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과 그다음 민주당이 붙어서 떡고물 얻어먹으려는 일부 기생 여당들의 합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예산안을 그 마음대로 그 농단을 했단 말입니다. 국가의 그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그 네. 문서를 만드는데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네. 또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당파의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면 시트 작업이라고 그래서 네. 예산 명세표를 개개 그 금액마다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예산실의 그 전산망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 네. 주말에도 불러내 가지고 그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이 국장, 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자인 사무관까지 네. 지령을 내려서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한 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예.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어떤 그 사적인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네. 결국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으니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발의하시겠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상 당연히 고발도 하고 또 헌법상의 의무인 적법행위를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탄핵 소추 발의를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 얘기였고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 열릴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유한국당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고, 네. 또 한면으로는 이것이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주는 네. 그런,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여당과 그동안에 상당 부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고 네. 계속 이어가겠지만 결국에 좌파 독재 집권 연장 음모로서 이런 네. 일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데 과연 저들이 협상한다는 말만 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할 방송거리나 만들어주는데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또 네. 협상은 진행해 가면서 한편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민주당 쪽도 협상은 하겠다.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요. 꼭 그래가지고 저쪽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270석 얘기 이런 말 그대로 전달해드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협상이 안 된다. 더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은 더 위헌적이고 예. 아주 나쁜 제도를 갖고 와서 그게 마치 개혁이냐 거짓말하고 국민들 현혹시키는 예. 그런 상황의 지금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소수받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비례대표 없애자. 그다음에 예. 국회의원 숫자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 예. 국민 여론으로는 훨씬 다수가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요? 이게 지금 임시국회 상정이 되면요.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상정이 되면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무조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소수파의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죠. 그런데 전략이 좀 있으신가 싶어서요. 그것도 또 그건 나름이고 예. 어쨌든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보여드려야 되고 네. 또 다수파라고 해서 네. 그것도 국가의 세금을 나눠 가지면서 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뭉쳐진 그런 좌파 독재 정권의 여당과 또 그에 붙어서 기생하는 군소정당이 합쳐서 네. 가장 나쁜 방식으로
그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정권의 앞잡이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면 저희들은 저항하는 수밖에 없죠. 연동률은 좀 조정을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은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협상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협상을 하겠다는 말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협상하겠다면서 무조건 우리 것 다 내놔라 하는 건 민주당 스타일이죠. 모든 걸 열어놓겠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 가지고요. 국회법 처벌 조항을 국회법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추진하는 겁니까? 그건 문희상 의장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 문희상 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뷰가 섭외가 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